늘 이 집을 지켜왔던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한 지 어느덧 40일 된 어머님이 이번에 입으시려고 사드린 건데 한 번도 못 입고 병원에 계세요. 한번 입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못 입으셔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유는 찰나에 벌어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밭에 가시려고 이제 현관문 나오셔서 이제 일로 내려오시다가 이제 다리를 여기에서 거의 접혔죠. 접히면서 계단에서 발을 접질리는 바람에 발목 주위의 뼈가 골절된 겁니다. 한번 발을 심하게 그래갖고 네 번째 발가락 한 개를 잘라내셨거든요. 저희가 얘기도 했거든요. 당뇨 환자니까 신경써서 해달라. 과거 당뇨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어머니. 배에 맞는 인슐린이거든요. 병원은 수술 전 어머니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있다가 실밥 풀르고 바로 거기다 통깁스를 했어요. 퇴원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며 상처가 아물길 기다렸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 발에서. 진짜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이 깁스만 좀 끌러봐 달라고. 깁스가 풀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가족들. 수술 부위가 벌어져 고름과 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뇨 환자임에도 그냥 상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족들은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서승우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환자는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환자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가 발목 바로 위 뼈에서 이제 이렇게 분쇄 골절, 뼈 조가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으깨러지면서 이제 골절이 난 상태고요. 금속판 이렇게 보면 쇠하고 이제 나사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요 수술 부위에서 뭐 고름이 나오고 그 피부도 괴사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골절 수술 후에 감염 증상이 흔히 발생하나요? 특히 요 발목 바로 위 요 부분은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부로 밖에 없어요. 그 뼈 위에 바로 네. 상처 합병증이 많은 부위인데 그 당뇨가 있으시면은 혈액순환 장애나 아니면은 그 면역도 떨어져 있고 상처 안 나면 나중에 절단도 해야 되고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는 부위입니다.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들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어머니는 언제쯤 다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라나. 가족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빨리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말합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통기부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 안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퇴원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이 수술 부위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상처를 아예 보지도 않고 이제 통기부스 상태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그런데 의아하게도 의무 기록에는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다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깁스를 풀지 않았는데 상처 부위가 깨끗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하루에도 화가 몇 번씩 나는데도 누구한테 화도 못 내고. 병원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치료가 잘 돼서 빨리 좀 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환자가 외래 진료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왜 병원 측에서는 감염이 있었던 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 상처 부위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셨고 거기 이제 통깁스를 했는데 나 있는 상태로 그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이제, 했군요. 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다시 뭐 상처를 확인하는 그런 걸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본인이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당뇨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고 그러면 한번 외래 오실 때 한번 염증 수치 같은 거 검사해보고 상처가 괜찮나 한번 이렇게 보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아마 좀 네. 건너뛰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 네. 아쉬움이 납니다. 변호사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네. 우리 가족들 주장에 따르면 외래 진료 때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네. 수술 부위를 좀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 부분도 과실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외래 기록을 보면 수술 부위가 클리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통깁스를 했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사실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클리어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전에도 이미 당뇨로 인해서 4번째 발가락을 절단까지 하신 환자예요. 그러니까 네. 피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술 부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하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강직이라든가 절단까지 이르게 된다면 손해액이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도 사례자와 같은 당뇨 환자를 치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수술 부위가 움직이면 뼈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뼈를 잘 붙게 하기 위해 가지고 통기부술을 하는데 그 우리 수박 뚜껑 이렇게 열듯이 네. 뭐 이제 깁스에다가. 예, 깁스에다 네. 이렇게 상처 부에 뚜껑을 땁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끌어 가지고 상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많잖아요. 특히나 예. 이제 뭐 타박상이나 골절이 있을 때는 좀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뭐 실밥을 뽑은 후에라도 감염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술이나 면역이 저하되는 것들을 이제 피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